지난해 뉴욕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7일 발표한 2021년 소비자 사기 피해 유형 탑10에 따르면 이 기간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 신고가 8,34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 또는 단체나 지인을 사칭한 금품 갈취 행각 등이 주요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검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여러 사이트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 설정을 지향하고 이미 정보가 유출된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와 비밀번호 패턴이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각 변경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계정 이중 보안 설정과 신용카드에 승인되지 않은 구매 내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 다음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으로 3,144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3위는 소매거래 관련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물품 상태 불량, 고객 서비스 불만 등의 이유로 2,678건이 접수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온라인 또는 핫라인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8일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110가 인근 녹지숲 7, 8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0명이 투입돼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 사건 직전 한 백인 남성이 공원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불을 피우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돼 뉴욕 소방국의 짐 롱 대변인은 의도적 방화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날 센트럴파크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녹색 바지, 검은색 재킷, 검은색 후드 셔츠를 입은 백인 남성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만 2천 건 증가한 수치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21만 6천 건을 상회한 것입니다. 또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5천 건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많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여파로 전체 건수가 늘어났고 다른 주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1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 추세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 고용시장에도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고객을 상대로 차별 행위를 하는 고위직 종사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뉴저지주 컨슈머 어페어 부서 산하 51개 직종별 보드에 소속된 전문직과 면허 직종 종사자들이 고객, 환자, 학생,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차별 행위나 편견에 의한 학대 또는 보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갖고 있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행정법 성격의 반차별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소셜워크 검사관, 알코올 마약 상담사, 심리검사관 등 3가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반차별 규칙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51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플래킨 검찰총장은 반차별 규칙은 고객들이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로부터 불공정한 차별과 학대를 받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소수계가 인종차별로 인해 이들 분야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플러머, 전기공사 계약자, 조경 건축가, 미용사, 마사지 테라피스트, 홈 인스펙터 등 51개 직종의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 약 72만 명이 각 분야 보드로부터 면허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과 면허직종 종사자들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먼저 차별 행위를 당한 고객이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 신고를 할 경우 컨슈머 어페어 부서에서 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행위 유무를 판단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나 면허 직종 종사자가 법원이나 연방기관 등으로부터 차별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 행정법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징계청문회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지난 1987년 직선제가 부활된 뒤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차이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개표 결과 윤 당선인은 48% 남짓 득표율을 보이며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득표수 차이는 불과 26만여 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가장 적은 표차의 승리입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영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과 충청권, 강원에서 고르게 표를 받아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가 결집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나서야 자택을 나섰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어 늦게까지 윤 당선인을 보기 위해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두 달여의 인수위 운영을 거쳐 5월 10일 20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끌어갈 앞으로의 5년,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간 밝혀온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해도 앞으로 국정을 끌어갈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고 비전은 무엇인지 한승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간 위주의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장기로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밝힌 상태입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논쟁적인 정책들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폐지 여부는 정부 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의 상당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실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 밝힌 상태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선 완전한 비핵화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논란인 사드 추가 배치도 여러 차례 공약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